자, 이번에는요, 문법 요소의 조금 더 높은 수준, 높임 표현인데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높임 표현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예의가 좀 바르다 하는 학생들은 내 높임 표현 어렵지 않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높임 표현이요, 우리말에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달된 것부터 첫 번째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상대 높임법이 가장 발달된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체 높임법이 그 다음 발달된 형태고요. 세 번째는 객체 높임법.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이는 거냐? 바로 대화 상대입니다.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 청자를 상대 높임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대 높임은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자,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말을 할 때 끝에 뭐뭐 합니다, 뭐뭐 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표현을 이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즉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 상대 높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청자와 가깝지 않고 조금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표현들, 공식적인 표현석상에서는 격식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친하거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비격식체를 사용을 하겠죠. 격식체를요, 아주 높이는 경우부터, 자, 높임부터 낮춤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십시오가 가장 높인 하십시오체,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높임, 아주 높임, 예사로 높이는 거, 예사로 낮추는 거, 아주 낮추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쉬워요. 하십시오는 말 그대로 극존칭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합쇼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예전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합쇼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인력 거꾼 김첨지도 기억이 나시나요?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도 뭐 하십쇼, 합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십시오체가 곧 합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읍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러합니다, 저러합니다, 저럽니다, 자, 이런 식의 비읍의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 아주 높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하오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오체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사극 같은 경우예요. 사극 같은 경우에 양반들이 서로 자기들을 높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뭐 나보다 뭐 대단히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아주 높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아주 높임 필요 없이 서로 존중을 해주는 예사 높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진사 식사는 하셨소, 뭐 이런 식의 뭐뭐 하셨소, 뭐뭐 하오, 어디 가시오, 이런 것들이 하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을 할 때도 내가 하오체 같은 경우가 딱딱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극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사맞춤에 해당되는 하계체는요, 우리 뭐 TV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장인 장모님 뭐 그런 사람들이랑 뭐 사위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요새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예능에서도 하계체가 그런 경우에요. 자,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이 사위한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김서방 이것 좀 뭐 먹어보게, 이것 좀 들어보게, 뭐뭐 좀 해주게,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이게 바로 예사 낮춤입니다. 격식을 차려서, 사위는 백년 손님이니까 격식을 차려서 예사로 낮추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게, 이래주게, 저러게 라는 하계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가장 낮은 표현 헤라체의 반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격식을 갖추는 헤라체. 비격식체는요, 두 개로 나뉩니다. 두루두루 높인다, 두루 높임, 두루두루 낮춘다, 두루 낮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유치원을 생각을 해볼게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 같이 율동을 해볼까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비격식체, 유치원 애들에게 격식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해유체.
여기에 요만 빼버리면 해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라고 하는 건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냐? 격식체의 헤라와 두루체의 해체를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요. 비격식체 같은 경우에는 해체에다가 요만 붙이면 두루두루 높이는 이런 두루 높임체가 되기 때문에 아주 낮춤에 해당하는 격식체는요. 요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를 붙여봤을 때 자연스럽게 말이 된다 하면은 그것은 비격식체로 두루 낮춤의 해체가 되는 것이고 요가 붙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격식체의 아주 낮춤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표현하고 싶은 그런 단어들 하나 서술어를 가져다 놓고 한 번씩만 활용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 높임은 이러한 종결 표현을 가지고 듣고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구나. 자, 주체 높임은 누구를 높이냐? 문장의 주체가 되는 바로 주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입니다.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는지 볼 텐데요. 자, 먼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주어를 높이는 문장. 자,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지를 드시러 어디를 가셨다. 자,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주어에 해당하는 거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썼어요? 깨서라고 하는 조사를 높여서 사용을 했죠. 두 번째, 할머니는 밥이 아니라 진지예요. 먹는다가 아니라 드시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높임의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이 어휘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진지처럼 명사를 높였는가 아니면은 드시다처럼 동사나 형용사 같은 이런 서술어를 높였는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눠서 모의고사에 등장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크게 어휘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서술어가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어디를 가셨다라는 것은요. 풀어서 쓰면 가시 없다죠. 이때의 엇은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여기 보이는 이 시가요. 높임의 선어말 어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가다가 아니라 가시였다.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조사, 어휘, 선어말 어미, 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형성이 되는구나. 자, 객체 높임도 만들어 볼게요. 객체 높임은 객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있는 애들을 높이는 겁니다. 자,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요.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의 주어는 납니다. 하지만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은 할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부사격 조사 에게를 깨라고 조사를 높여 표현을 했고요. 선물을 준 게 아니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높임의 어휘를 사용을 했구나.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상대 높임은 격식체, 비격식체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눴기 때문에 그만큼 발달이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주체 높임은 3개죠. 객체 높임은 2개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추가를 드리면 원칙적으로 객체 높임에도 얘처럼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중세에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삽, 잡, 잡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2개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높임 표현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주체 높임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바로 간접 높임입니다. 간접 높임은요. 내가 높이고자 하는 주어의 말, 생각, 소유물, 자식 같은 경우에도 소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식도 쓸까요? 이런 경우 그리고 뭐 신체, 재산도 뭐 소유물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내가 높이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요러요러한 것들을 높이기 위한 게 간접 높임입니다. 여기서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높인 거죠. 간접 높임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예시가 이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 자체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말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휘인 계시다라는 어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접 높임일 경우에는 이따의 시를 사용해서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높임은요, 결국에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만 활용이 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압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압존법은요, 누를 앞자입니다. 존대를 하는데 더 높은 상대를 앞에 두고 높은 사람을 누르다,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제지간이라든지 가족관계에서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늦으신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이죠. 할아버지랑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듣고 있는 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해요체를 쓴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랑 친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높이는 건 요 문장의 주어인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아버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할아버지, 듣고 있는 높은 사람 앞에서 아버지는 나에게는 둘 다 높으신 분이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이 청자일 경우에 아버지는 눌러주는 거예요. 앞존, 누를 앞자. 그래서 주체인 아버지는 높이지 않고 아버지가 늦으시, 자, 시 같은 경우도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잖아요. 그래서 늦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는 표현, 바로 압존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학생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 높임에 우리 외워야 될 것들, 헷갈리면 안 되는 요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고, 주체 높임의 3가지, 객체 높임의 2가지, 그 다음에 간접 높임과 구별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압존법까지. 그리고 이 문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장 안에서는요, 한 사람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도 높이고 주어도 높이고 객체도 높이고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부분이 뭐뭐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어가 생략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요. 문맥송에서 파악이 됩니다. 어머니가 뭐 시장에 다녀오신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자, 아버지가 뭐 재준아,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오신대. 자, 이런 문장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재준이랑 대화를 하는 와중에는 어머니란 말을 주어를 생략을 해보이고 시장에서 오신대냐? 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생략된 주어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재준이에게 높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낮췄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가 보여요. 오다가 아니라 시가 들어간 거는 주체 높임인데 어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주어가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생략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런 표현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진 주어들을 좀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높임 표현도 한바닥으로 정리 끝내봤습니다.